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기차 시대가 앞으로 도래하고 또 전기차를 운행하면서 그래도 전기차에게 좀 더 바라고 싶은 이런 점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에게 바라는 점, 한번 충전해서 멀리 갈 수 있는 주행거리를 늘린다던가 아니면 충전 속도를 더 빨리 하게 해서 앞으로 연료를 주입한 차에 비슷한 그런 주유 속도와 거의 버금가게 충전 속도도 이뤄내는 그런 기본적인 요구사항 말고 이 전기차만이 갖고 있는 불편한 점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개선이 되거나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 영상에 좀 담아보고 싶네요. 제가 가지수를 말한 거는 8가지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타면서 전기차에게 바라는 점 8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충전 커넥터를 앞뒤 모두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일반 휘발유차나 경유차나 주유구는 앞뒤에 상관없이 거의 좌우 개념으로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주유소의 설계라든가 우리가 주유를 할 때는 차가 지나가는 방향이 있어서 운전석 쪽에 주유구가 있거나 아니면 조수석 쪽에 주유구가 있거나 해서 그것만 맞춰 들어가면 바로 주유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다 이제 구축이 돼서 이런 부분에 불편한 점이 크게는 없어요. 물론 운전석에 주유구가 있는 차가 많기 때문에 조수석 쪽에 주유구가 있는 차는 약간은 좀 더 시간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는 크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게 없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본 구동 모터 위치에 따라서 충전구가 좌우의 분리보다는 앞뒤에 있는 주유구 때문에 보통 전용 충전 장치를 이용할 때는 그 방향에 맞춰서 주차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후진 주차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전진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난감할 때가 있어요. 특히 차가 막히는 곳이라든가 차 이동 아니면 사람의 이동이 많은 공간에서는 차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충전할 수 있는 주차구역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를 어떻게 하든지 충전구에 커넥터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차의 충전구를 하나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용 충전 장치의 선이 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근데 많은 전용 충전 커넥터 자체가 선이 긴 경우가 자주 있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테슬라 전용 충전소에서는 대체적으로 후진 주차를 많이 하게 되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충전 커넥터가 뒤에 주로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용 충전소 자체가 사람의 이동이나 차의 이동이 많을 경우에는 후진 주차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허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커넥터 주유구는 2군데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나오는 전기차에 좀 더 이용하는 사람이 편할 수 있게 앞뒤에 충전할 수 있는 위치를 다 적용을 했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방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내연기관이 들려주는 기본적인 소음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주행할 때 들어오는 기타 소음들이 더 자세하게 들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대급부적인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기차에는 일반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외부에 들어오는 소음을 약간 더 차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주로 하체 소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고속으로 주행할수록 소음이 아주 상당히 많이 들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소음도 무조건 소음을 다 막겠다 해서 소음 방지 케미칼이나 아니면 패드 같은 경우를 덕지덕지 붙이면 차의 무게가 증가해서 좋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차마다 그 소음이 들어오는 소음 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만 차단을 할 수 있다면 차 무게도 많이 늘어나지 않고 충분히 실내에서 좀 더 쾌적하고 안락한 주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이 소음에 관련돼서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전구 홀더예요. 그러니까 충전구 홀더라면 어떤 거냐면 일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주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첫 번째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주유구에 있는 캡을 돌려서 열게 되잖아요. 그 돌려서 여는 캡은 주유구 문 쪽에 보통 홀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고 주유할 수가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주유구 홀더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은 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좀 심하게 분다거나 아니면 무심코 이 충전구 캡을 떨어뜨렸을 때 차체가 기스가 나거나 약간 스크래치가 난 경우도 발생을 해요. 이 홀더를 항상 이 주유구 쪽에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네 번째는 전기차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엄연히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의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로만 주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는 손님들은 많이 바랄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급속 충전기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충전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일반 전기차보다는 반도 안 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도 좀 더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기, 그러니까 DC 충전기가 달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연기관의 엔진을 좀 덜 사용할 수 있고 충전을 통해서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활용도 면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동 본네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 보통 앞에, 그러니까 프론트에 있는 트렁크라고 하죠. 트렁크가 있는 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차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보통 트렁크는 자동으로 여는 기능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앞에 본네트는 대부분 일반 내연기관 차하고 똑같이 수동으로 열어서 앞에 나가서 그 고리를 젖히고 이렇게 열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충돌 방지라든가 엔진 보호에 관련돼서 그렇게 고리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자동차 제작 규정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수동과 자동 부분을 동시에 적용을 해서 앞에 특히 트렁크가 있는 차들은 본네트를 자동으로 열게 해서 짐을 들었을 때 편하게 실른다든가 사용자들이 더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작한 회사 입장에서는 규정 때문에 이게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의 기능을 더 추가해서 두 가지의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본네트 기능이 첨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트렁크가 없는 차는 기존의 내연기관차하고 같은 개념으로 본네트를 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앞으로 내연기관차도 이 부분은 좀 더 고려해서 운전자를 더 편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그 본네트 같은 데는 직접적으로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앞에 공기를 유입하는 부분으로서 트렁크보다는 손이 좀 더 사용할 때마다 더러워진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미리 예방을 하고 이왕이면 운전자나 이 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편하게 접근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동 오픈 기능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충전 시에 블랙박스를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왕 전기차잖아요. 근데 그 전기차에 대시 카메라라고 하죠. 블랙박스를 달 때 대부분은 차에 블랙박스가 달려있지 않아서 차를 구매한 다음에 블랙박스를 별도로 장착을 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이렇게 전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실제 차의 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블랙박스를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카메라가 차에 달려있잖아요. 그 카메라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시스템으로 만약에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카메라에 리코딩 된 부분을 찾아서 차가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알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여러 차들이 자율주행 장치의 보조 시스템으로 카메라를 정말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를 단지 앞차나 차선을 보는 기능뿐만 아니라 충전하거나 아니면 야간에 가만히 주차할 때는 블랙박스의 개념으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 특히 충전 중에는 전기를 충전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블랙박스가 작동이 되더라도 크게 전기 소모에 따른 방전 같은 경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충전하는 시간에만이라도 좀 더 차를 보호하거나 차의 시큐리티를 좋게 하기 위한 이런 블랙박스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건 정말 뭐 별거 아닌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전기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자기가 편하게 집이나 아니면 직장 같은 데서 충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전용 충전기기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용 충전기기를 찾아갔을 때 대체적으로 충전기를 꼽아놓고 그 주변에 가서 뭐 밥을 먹는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뭐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주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름값 아끼려고 충전소에 갔는데 내가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더 많을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쓸데없는 쇼핑을 하게 되고 때로는 먹지 않아도 될 간식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 안에서 그 충전한 시간만큼 좀 더 재밌게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보통 어른들은 최근에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뭐 영화를 본다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를 동반할 경우에는 이 문제가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쉽게 짜증을 낼 수 있고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오락할 수 있는 부분을 차 안에 좀 더 적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 회사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게임 회사라든가 놀이 회사들과 계약을 맺어서 이 부분을 같이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인데, 이 여덟 번째는 차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스프링입니다. 대부분의 전기차라는 것이 일반 가솔린차와 무게 배분과 형성되는 과정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서스펜션이 갖춰줘야 될 지오메트리가 일반 내연기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몇 고급 차들이나 전기차 전용 차들은 이 부분을 적용해서 차체를 구성해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기차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이 약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또 직접 운전해보면 같은 종류의 차가 내연기관일 때 전기차일 때 완전 느낌이 다른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연기관차 바디에 전기 배터리를 올려서 모터를 올려갖고 전기차로 만든 경우에는 내연기관차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조 파이프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뼈대를 구성할 수 있는 약간의 링크들을 덧대서 보강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는 차체는 보강이 될 수 있지만 이 차의 서스펜션 전반적으로 다 전기차를 버텨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느낌이 스프링의 차이에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고, 그런데 전용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다 보면 일반적으로 주행할 땐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고 난다는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차를 재밌게 탄다라는 그 시점은 약간은 과격하거나 갑작스러운 무게중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그 전용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은 곳에서 차가 주저앉거나 이상한 운동 특성을 보이면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기능에 반대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고, 이런 차를 몇 가지를 타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메이커에서는 전기차를 만들 때 어떤 전기적인 시스템만 고민하지 말고 전기차를 구성을 한 그 전체 차체와 지오메트리를 다시 설계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전기차에 들어간 전용 서스펜션을 적용을 해서 내가 피해야 될 순간이거나 갑작스럽게 맞닥뜨려야 될 순간에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회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차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전기의 시스템에 더해서 차의 셰시 부분까지 다 완성이 돼야 진정한 전기차다운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짧게나마 여러분께 지금 우리들이 탈 수 있는 전기차에 바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다르게 느껴지는 전기차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채워지는 날까지 우리 소비자들이 계속 요구하고 관철시켜야만 정말 좋은 전기차가 나오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를 이 메이커에서는 계속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구했다고 해서 차량값을 점점 올리면서 뭘 추가했다, 뭘 더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제가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막상 살려면 이런저런 것들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